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파트 1 준비해서 3조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3. 우리는 하나님, 국가, 가족, 우정, 학교, 일터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또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정할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결정하고 또 그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잭돌이라는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잭돌이라는 아이가 이 농장에서 체리 따는 일을 가족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장에서 5년 정도 여름을 보냈다는 거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잭은 자신이 언제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였어도 현장 감독자와 돈 많은 농장주를 증오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우울한 기색으로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이 기억나요. 동료들과 내가 섭씨 43도 정도 되는 뜨거운 날씨에 체리를 따고 있었는데 농장주 아이들은 그들 저택 뒤에 올림픽을 치를 만한 큰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당시 나는 12살이었을 거예요. 체리밭에 서서 도우미가 농장주 아이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며 분노하고 질투했던 게 기억나요. 또 떠돌이 일꾼으로 살아온 내 부모님은 존경할 만하고 삶을 성실하게 산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어요. 농장주와 그 가족을 보면서 처음에 화가 났어요. 그런 다음 서서히 나도 내 가족을 위해 같은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다. 나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그 느낌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떠돌이 일꾼의 아이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잭도리가 그 부모님과 같이 농장에서 일할 때 처음엔 분노하고 뭐 화가 나고 자기 환경에 탓을 하고 그랬지만 이 잭도리가 알아차린 거죠. 나도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 꿈을 꾸기 시작한 어떤 이런 환경이나 결핍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리치 보스 선생님은 부모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리치, 너는 언젠가 네 사업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을,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저도 사실 칭찬을 잘하는 부모는 아니어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한 번도 딸에게 테리나 너는 정말 멋진 여성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또는 친구에게조차 이런 희망적인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계를 다니는 여행가나 천주교 사제, 또 영화배우, 또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절대 꾸지 않는다. 미국 작가 벤 스위트레드는 이렇게 썼다. 성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꿈을 꾸는 것은 평범함과 실패로부터 멀어져 성취와 충족감, 자존감을 얻어가는 평생 여행의 어떤 첫 단계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능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컴패션 캐피털리즘이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어떤 우리가 평생 여행에서 어떤 성취하고 만족하고 내 자존감을 올려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위대한 이유는 소수의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조 3이면의 핵심이다. 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노먼 핀센트필은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만약 자신이 꿈꾼 것을 하지 못했거나 꿈꾼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 놀라워하는가?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산다. 그림의 떡 같은 꿈으로는 충분치 않다. 네, 구체적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들 열심히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막연하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사는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네, 정말 열심히만 사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또 망연자실하고 많이 슬퍼하고 그런 거 저 주변에서 지금 너무 많이 보는데 그게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삶이다. 시간이 가고 있다. 시계를 읽는 동안에도 초는 사라지고 있다. 멈추자. 종이와 펜을 꺼내 첫 장 메뉴에 쓰자.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구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신나고 만족스러우며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과 다음 주, 또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써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종이 위에. 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3편을 읽으면서 저번 주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너무 일맥상통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강규영 저자의 책인데 이 책은 정말 많은 사업가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이 책은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강추드려요. 강추.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만약에 적용할 수 있더라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기본소 같은 책이거든요. 또 리치 디보스 회장님 말씀하시는 이 3조와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시간관리, 목표관리를 결국 해야 되는 책이긴 하지만 이 강경 대표님도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의 목표, 사명과 비전을 같은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뒷부분에는 결국에는 시간관리 이야기지만 앞에는 우리가 그 목표를 왜 이루고 싶은지 어떤 사명 같은 거를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번 주에 저의 사명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항상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품과
또 성취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며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면과 성공을 돕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목표 세우기의 원칙, 이 부분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낙제하면 1년간 정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낙제에서 정학을 받으면 1년간 대학 근처에 살아도 안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안 된대요.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제3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근신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이 10명의 학생이 낙제를 했는데 그중 9명이 한국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타깝지만 왜 일어났나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대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낙제한 학생들의 인생에는 중장기 목적과 목표가 없었대요.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대학 입학만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고 졸업한 이후 어떤 일을 하면서 장차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것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제를 했던 학생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에 합격하는 것까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계 학생들은 대학 입학이 목적이다 보니까 낙제한 대부분의 9명의 아이들이 한국계 학생이다 라는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슬프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 같아요. 또 이 밑에도 되게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몇 년 전 고3 여학생이 수능 1교시를 망치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다. 너무 안타깝지만 아마 이 여학생의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것까지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학의 입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거를 배우고 내가 이걸 공부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정말 아이들이 공부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비즈니스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성공한 3%라고 해가지고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교 졸업생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질문해 보았더니 그들 중에 3%만이 목표와 계획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13%는 목표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기록하지는 않았고 또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조차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목표는 있었으나 기록하지 않은 13%는 목표가 아예 없었던 84%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또 목표를 종이 위에 기록하고 적었던 3%는 나머지 97%에 비해서 평균 10배가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종이 위에 기록하면 목표 스스로가 목표를 이룰 힘이 가진다. 과언이 아니다. 시각화되어 눈으로 보이는 목표는 우리의 뇌에 작용하여 이미 상상이 아닌 현실의 세계로 구현되기 시작한다. 목표 관리 핵심은 종이에 쓰는 것이고 종이에 적는다는 것은 늘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눈을 통해 뇌로 전달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참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 리스트,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배우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종이에 기록하고 쓰고 이 성공한 3%는 이런 것들을 종이 위에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제 꿈 목록을 하나씩 추가해 봤거든요. 정말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구체적으로 몇 살 때 뭐가를 하겠다는 것까지 좀 적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꿈 목록이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종이에 적는 걸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89쪽.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적어놓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까지 앞에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 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네, 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암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정말 다이아몬드 이상 억대 연봉을 갖는 그 성공자들 봤을 때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정말 꿈과 목표들을 우리가 많이 여기서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많이 벌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적고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네. 여기서 이제 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튜어트 맨 박사가 그 좋은 예다. 1968년 의과대학 수련과정을 마친 그는 공군에서 2년간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내과를 개원해 주로 폐질환을 치료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짧은 시간에 발견한 것이 있다. 매달 고정비용과 의료과실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환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객으로 보고 있었다. 맨 박사는 인정했다. 내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무리한 치료를 밀어붙이지 않으려면 두 번째 수입이 필요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해요. 네,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한번 뒤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맨 박사는 5년간 부업으로 암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길고 힘들었던 의대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 그리고 수년간의 수습 기간에 필요했던 수십만 달러의 2배에 이르는 수입을 암의 사업에서 이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시간을 내 두 번째 수입을 만든 덕분에 그는 누가 치료비를 낼지 걱정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더 여유롭게 환자를 볼 수 있었으며 그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수면 장애 의학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병원을 비울 수도 있었다. 맨 박사는 얘기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놀라운 일이 있다. 저도 이전에 제가 했던 일도 그렇고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고 정말 선한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낄 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또 삶에 내가 영향력 있는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을 했을 때 따라오게 만든다면 정말 가치 있는 내 삶인 것 같습니다. 93쪽 스튜어트 맨 박사와 테럴 마가렛 하디 부부, 또 레이프 베벌리 존슨 부부, 이런 이야기들은 돈을 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컴패셔닝 캐피탈리즘이 위대한 이유는 몇몇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컴패셔닝 캐피탈리즘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고 또 꿈꾸는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맨 박사와 하디 부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원했다. 여러분은 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줄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이유도 정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간의 자유. 저는 주변에서 정말 이렇게 의사, 변호사 이렇게 보면요 주말도 일하시더라고요.
주말도 일하시고 정말 공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40, 30대, 40대, 50대 정말 시간이 자유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은 이 노동에 예, 대가를 치르는 전문직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나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 삶, 정말 그건 모두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믿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줄 가치는 무엇인지를 이 내적 동기, 네, 제가 오늘 파트너하고 그 얘기했는데 너무 오늘 공감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내 가치관을 주입하거나 내 목표를 확신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일이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 전혀 다른 이념을 갖고도 성공한 컴패셔닝 캐피탈리스트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핵심에 긍정적인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불충분하고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목표는 삶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돕기보다 여러분을 위험한 파멸의 길로 몰아갈지 모른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신조 3회 이면에 있는 바로 그 질문이다.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목표는 어떤 계율이나 가치 위에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모든 가치는 이 계율에서 비롯된다. 내 모든 목표는 그 강렬하고 선명한 대답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크리스천 전통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명과 비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한평생이 걸린다. 살면서 얼마나 비틀거리고 실패하는가. 우리가 세우는 목표, 모든 목표와 우리 행동을 평가할 토대이자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갖는 것은 정말 굉장한 산물이다. 컴패셔닝 캐피탈리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컴패셔닝 캐피탈리즘은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다. 컴패셔닝 캐피탈리스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한다. 사랑은 나머지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 가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3조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의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 중기 목표, 또 정말 장기 목표, 내 사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치드 보스 회장님의 사명은 결국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또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방향성,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3조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조는 정말 우리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준비해서 네 번째 신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